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에 대비하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긴 하겠죠. 자, 어쨌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 이름이 사회책인데 사회책에서 또 무슨 사회를 배우냐? 여태까지 한 건 그러면 사회가 아니라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요.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옛날에 어느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임금님이죠. 임금님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 말들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제일 처음에 썼던 말은 어떤 말일까? 아마 성경책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인류는 똑같은 말을 썼는데 신에게 도전한다고 높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느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바탑을 무너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여러 개 나라 말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은 바벨탑에서 쫙 갈라지기 전에 썼던 그 언어는 도대체 어떤 말이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옛날 정말 근대 이전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잔인한 실험인데 이거 인권 유린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갓난아기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얘를 키우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데 오직 하나, 누구도 이 아이에게 앞에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하인도 자기 자신도 누구도 얘기를 못하게, 유모도 누구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처음 딱 꺼내는 말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요거 실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원래 최초의 말이 뭔지 알 수 있겠다. 내심 이 파라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기가 제일 처음에 꺼낼 말은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 이집트 말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기가 제일 처음에 꺼낸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느 나라 말도 아니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아니죠. 그냥 뭐예요? 완전 그냥 이러는 개성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반인권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람은 언어는 배우는 것이다. 어디에서 배우는 걸까요? 자, 그게 바로 사회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밥 먹는 방법 혹은 어떤 음식을 맛있어 하는가. 가령 한국인들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면은 고수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또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분들은 고수가 그리워서 음식이 너무 맛이 밍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입맛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입맛도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보다 태어난 다음에 얻은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배워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배울까요? 그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가 거기 와가지고 나도 같이 놀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놀이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놀이에 낀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규칙을 알아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규칙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사회화.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실험처럼 이 말도 결국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배우면은 한국어를 할 것이고, 미국 사회에서 배웠으면은 영어를 할 것이고, 일본 사회에서 배웠으면은 일본어를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을 왜 배우죠? 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또 더 배워야 될까요? 아까 놀이를 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까요? 뭐 옷 입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예절이라든지
예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만약 그거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은 좀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뭐 아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왜 배울까요? 배우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워야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저기 계속해서 아까부터 사회화 그러는데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사회가 뭔데요, 사회가?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사회를 먼저 얘기하고 사회화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사회화가 먼저 나오고 사회는 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쭉 당겨가지고 사회가 무엇인지를 자 바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는 뭘까요? 너는 도대체 사회생활을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른들이 사회생활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나가 봅시다. 일단 사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어요. 즉 사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면 사회예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사회다. 자, 그래서 이걸 사회 집단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서에는 사회 집단이라고 나와요. 이걸 뭐 굳이 또 이렇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사회 집단.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면 다 사회 집단인가요? 자, 읽어봅시다. 사람 모였네요. 모여도 지나치게 많이 모였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요? 이 사람들은 모여 있기는 한데 그냥 모여 있을 뿐이죠. 서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고 불리려면은 여러 명의 사람이 모였을 뿐 아니라 모인 이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 뭔가를 주고받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아요. 이때 제일 쉽게 많이 주고받는 게 뭘까요? 지금 얘가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말을 주고받는 게 제일 흔해요. 근데 말만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뭐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이 아니지만 어떤 제스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자, 제스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마터면 가운데 손가락 올릴 뻔했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지하철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화당 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 컴컴한 터널에 넘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돼요. 자, 이 순간 이 사람들은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 잠깐만요. 자, 우리 이렇게 그냥 당황해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어떻게 이 터널을 뚫고 나가 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당신을 지도자로 모실 테니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러는 순간 이 지하철 이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회인가요? 아니에요. 자, 가령 10월 1일 K 치과병원 대기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 집단이 우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회는 없죠. 이 사람들 분명히 여러 사람이 모여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회가 아닌 까닭은 이 사람들끼리는 하나의 집단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위생사나 치과의사나 원장님이나 이분들은 분명히 사회죠. 왜냐하면 우리 병원하고 같이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침 그날 왔더니 대기실에 같이 있게 된 환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사회라고 부르려면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고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며 그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자, 나는 선생님은 두산 팬이에요. 두산이 우승합니다. 아니라고요? 내기 걸래요? 우승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소속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두산 선수가 안타를 치면 같이 와 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눠요. 그러다가 상대 팀에서 홈런을 치면 같이 어우 하고 슬픔을 나눠요.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도 나누죠. 아 투수 가라 뭐야 자 응원단장하고 자 같이 외칩시다 네 하고 분명히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상호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기가 끝나면 각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차 타고 흩어져요. 다시 이 자리에 또 모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이 사회가 라고 불리려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모인 여러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관계가 꽤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응원하러 모인 이 사람들이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팬클럽 같은 게 만들어진다거나 뭐 서포터스 같은 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요?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그거를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집단.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 집단의 예를 들어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가정.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학급 같은 학교도 분명히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어디 가죠? 그죠? 직장에 가게 돼요. 직장도 역시 사회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열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대한민국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가도 사회예요. 국가도 사회이고 혹은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해도 지역사회, 지역사회도 분명히 사회예요.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아미 같은 것도 사회죠. 분명히 아미 같은 것도 사회고 다 이런 것들이 사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사회화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회 집단이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구성원이 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가정이라 할지라도 일단 뭐는 일단 해야 될까요? 말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회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곳은 어디죠? 여러분들 어떤 사회화를 거쳐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 그래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행동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 또 규칙 이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회화 기관이 있죠? 그렇죠. 학교. 자,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학교는 목적 자체가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는 목적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러 나오는 거죠. 배운다는 게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역시 선배한테 배우든지 연수를 통해 배우든지 하겠죠. 그것도 역시 전부 다 사회화예요. 또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중매체 역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이 집단에서 여러분들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끼리만 통하는 어른들은 몰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급식체도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게임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집단 뭐라 그래요? 친구 모임들. 그거를 우리 또래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래 집단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 기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사회화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 사회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속감, 동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디? 가정, 또래 집단, 학교, 직장, 그리고 대중매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회집단, 사회화, 사회화 기관. 자, 여러분 이걸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욕도 좀 우리 품위 있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녀석이 막 정말 여러분 말대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야, 이 싸가지 없는 녀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도대체 사회화가 잘못됐어. 넌 어디서 사회화가 된 거야? 너는 사회화가 왜 그따위로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비난의 뜻을 담으면서도 훨씬 더 품위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즉 사회화가 됐으니까 사회화된 티를 내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